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캠프 남홍규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에서 펀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VC에서 투자 쪽에서 펀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VC 쪽에서 표기를 하자면 투자 조합입니다. 투자 조합이 펀드하고 동일하게 의미를 사용할 수 있고요. 펀드, 투자 조합 얘기를 듣다 보면 GP, LP 이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GP가 과연 뭐고 LP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는 영어로는 제너럴 파트너, 한국말로는 무한 책임 조합원, 운용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LP는 유한 책임 조합원, 다시 말씀드리면 출자자입니다. 그래서 펀드가 한 100억 원짜리 펀드가 있다. 그러면 GP가 한 10억 원 정도 출자를 하고 한 90억 원 정도를 나머지 출자자들이 출자를 했다고 했을 때 이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의 주체는 GP가 되고요. LP는 말 그대로 돈을 이 펀드에 출자를 하고 GP가 운용한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분배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VC를 전문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의 GP는 누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펀드의 GP로서 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주체가 투자조합 펀드의 GP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관련법은 창지법이라고 부르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있고요. 그 다음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P, 단순히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는 LP의 주요 주체는 누구가 되느냐 보면 큰손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의 자금인 모태펀드가 있고요. 이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주요 LP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또한 주요 출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대학의 자금을 투자시장의 LP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 누구나 LP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G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개의 큰 주체가 G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주로 존속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용어의 간략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무한정 이 펀드를 운용할 수는 없고요. 펀드를 해산하기 전까지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7년에서 8년 정도 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투자를 한 4년 정도 하게 되고 회수를 3년 정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오늘 펀드를 결성을 하면 총 7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앞단에 초기 4년 동안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단은 투자는 하지 않되 회수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4년 동안 투자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투자를 하지 않고 회수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펀드마다 주목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주목적 투자란 아까 청년 창업 펀드가 있고 4차 산업 펀드가 있고 재기 지원 펀드가 있고 이러한 하나의 목적이 이 펀드의 주요한 목적이다 해서 이 주목적 투자라는 용어를 펀드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결성된 펀드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투자를 할 때는 어떠한 포인트로 투자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는 국내에 있는 모든 VC가 동일한 건 아니고요. 심사형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재무제표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품도 없고 그리고 공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사업 아이템을 피보팅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는 그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결국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지 그 핵심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산업입니다. 어떠한 산업에 속해 있는지가 투자자가 투자 포인트로 보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심사역 분들하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었어요. 각자가 투자하고 싶은 벤처 기업은 어떠한 그림인지 서로 논의를 해봤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회사가 추구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구성원의 모두가 이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서 결국에 기술적 경쟁력이 있는 기업, 이 기업에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사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력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학력을 보는 경우도 있고 경력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시그널로 파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람의 리더십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뛰어난 사람 한 명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이 뜻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좋은 뛰어난 사람들이 이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 구성원 그리고 이 대표이사 또는 공동 창업자들의 리더십에 기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력인데요. 실행력을 갖춘 사람에게 투자자들은 매우 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결국에는 실행하는 사람이 스타트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여기에서 하는에 제가 포인트를 둔 이유는 결국 실행력을 갖춘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명한 두 분이죠. 위에 있는 분은 주커버그이고요. 밑에 있는 분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이제 얼굴은 유명하지 않지만 이름은 아주 유명한 피터 틸이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페이스북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커버그가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피터 틸은 스탠포드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로스쿨을 나온 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커버그에게 공학적으로 컴퓨터 언어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전수해 주었다기보다는 물론 그러한 도움도 주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커버그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커버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질문을 피터 틸이 해주었던 가장 인상 깊은 조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주커버그의 답변인데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 답변이 주커버그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피터 틸의 얘기였었는데요. 투자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든 것을 알려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최종 의사결정은 회사가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영감을 주고 조언을 해주고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투자자의 훌륭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틸이 당연히 주커버그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아주 큰 행운이듯이 주커버그 또한 이러한 투자자인 피터 틸한테 투자를 받았던 건 또 하나의 행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투자자들은 회사의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요. 주변의 평판도 아주 다양하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회사 또한 투자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굉장히 많은 정보와 레퍼런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저는 회사 또한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주변을 통해서 그리고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술인데요. 기술이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이 기술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술은 첫 번째 IP,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그 IP인데요. 이 IP를 통해서 이 회사의 기술적인 경쟁력을 알 수 있고요. IP를 특허를 꼭 출원하거나 등록을 해야만 IP가 아닙니다. 아직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더라도 무형의 재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술이 있다면 그 또한 IP로 볼 수 있고요. 이게 향후의 미래의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하우인데요. 기술이라고 하면 반드시 테크 기반의 굉장히 깊숙이 기술만 개발하는 회사에 그런 투자자는 관심이 있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노하우 또한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하우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향후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텐데요. 이러한 노하우 또한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기술로서 인정을 하고 이 회사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입니다. 투자자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사람과 기술이 어떠한 산업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성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산업에도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벤처 투자가 어떠한 산업에 투자되었는지 한국벤처투자협회를 통해서 비율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집중된 분야는 ICT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의료 쪽이 두 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산업에 아주 집중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 이유는 냉정하게 보았을 때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나중에 투자 수익을 거두는 모델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 산업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AI 그리고 AR 이러한 4차 산업 또한 투자자들이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산업 분야인데요. 2016년도 한 해 동안 투자되었던 모든 분야가 결국에는 AI, AR 분야와 연관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을 딱 AI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 의료 쪽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 이러면 바이오 의료 분야에 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산업 분야 상관없이 AI와 AR의 접목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타트업들 중에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AI나 AR 쪽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마치 AI 회사인 것처럼 가짜로 꾸며낸다면 그건 가장 매력 없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스타트업은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창업을 하게 된 것인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하던 사업이 아닌 AI 회사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 이러면 투자자들은 매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나중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